더 프랙티스 세스 고딘 지음 프롤로그 의욕을 잃었을 때 우리를 구해주는 건 과정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마법처럼 떠올랐다는 이야기를 접하기도 한다. 도대체 창의성은 언제, 어떻게 발현되는 것인가? 프랙티스 우리가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기까지 그 과정의 시행착오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한 실행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프랙티스라고 부른다. 당신의 작품을 세상으로 실어 나르다. 우리는 고유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창의적인 인간으로 각자 완성한 작품을 세상에 선보여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욕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프랙티스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창의성을 얻기 위해 우리는 주의를 서성이고 있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결과이다. 새로운 사실을 찾고 싶은 바람,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바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람 등 창의성은 선택의 문제일 뿐 갑자기 어딘가에서 내려치는 벼락 같은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프랙티스가 있다. 더 나은 성과를 위해 받아들이는 창작의 과정이다. 프랙티스는 결과물을 위한 수단이 아닌 결과물 그 자체이다. 프랙티스야말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프랙티스를 계속하려면 과정에 헌신해야 한다. 그건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인지와는 관계없이 그저 묵묵히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번 시도가 효과적일지는 괴념치 말아라. 프랙티스를 쌓는다면 그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때보다 원하는 일을 더욱 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의 가능성을 존중하게 되고 우리보다 먼저 창의성을 경험한 모든 이들의 지원과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챕터 1 너 자신을 믿어라. 가능하다. 이 책은 조직을 이끌려는 사람, 글을 쓰고 싶은 사람,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무언가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더불어 테라피스트, 예술가, 리더가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는 목소리를 높여 변화를 일으킨 인물들이 존재했다. 그들의 여정이 모두 달랐지만 하나의 패턴을 따랐다. 그 내용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흡수될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좀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용기를 내는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힘을 알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프랙티스가 있다. 우리는 그 프랙티스를 통해 그동안 바랬던 변화로 향하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2. 마법을 부리는 삶.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자리 잡은 삶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 사람들은 결핍으로 제한된 세상에서 지위를 얻기 위해 패턴에 따라 편리하게 사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경제의 요구에 따른 선택이다. 이 체제는 우리에게 소비와 복종을 촉구했다. 사람들은 각자 속한 시스템과 위에서 정해준 길을 따르기만 하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결국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역학관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데 세뇌되었다. 거래는 간단하다. 정해진 단계를 따르면 체제가 보장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단계를 따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결과를 보면 각 단계를 제대로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세뇌한 산업체제는 사람들이 정해진 절차에 따랐는지 입증할 방법으로 결과에 주목하는 것을 요구했다. 만일 이 체제를 신뢰할 수 있고 예상 가능한 결과를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다 결과에 따라 정직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결과를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갑자기 약속된 보상을 늘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지시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이 그리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이 거래가 무의미하다는 건 이제 명백하다. 보상을 위해 마음과 영혼을 다해 바쁘게 살았지만 그 보상이 약속한 만큼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패턴을 따른다. 우리는 그 패턴을 따를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점차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그 패턴을 따르려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대가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습관으로 쌓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꾸준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요리와 비슷하다. 좋은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후에 가열해서 식탁에 올리면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순서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처음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그 과정이 능숙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리법을 쉽게 기억할 수도 없다.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면 리더십과 창의성이 필요한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추구할 가치는 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예술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산업 시스템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영혼을 마비시킨 채 지시받은 노동을 제공하는 대가로 생산성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길이란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말한다. 이 길은 회복성과 관대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바깥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그곳에서 위안이나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창의성은 반복되지 않으며 반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정은 패턴을 따른다. 그것은 성장과 연결의 관습이자 너그러움과 대담함을 쌓는 습관이다. 더불어 이타심과 자아가 끊임없이 어우러지는 습관이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리더와 예술가들을 위해 존재한다. 실세계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다만 이 습관을 쌓아가는 여정에서 함께하는 상사는 없다.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힌두교의 중요한 성전 중 하나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타인의 길을 완벽히 따라 걷기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나의 길을 걷는 것이 낫다.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그들이 걸었던 길은 남들과 달랐지만 그들의 습관은 여러 면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진 습관의 중심에는 신뢰가 자리한다. 자아, 숨겨진 자아, 유일무이한 자아를 믿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당신만의 습관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마법을 부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마법은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3. 지금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 충분히 관심을 쏟으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과 가능성으로 계속해서 주변을 살핀다. 남을 따르기만 하는 사람은 나서서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갈 뿐이다. 테스트를 통과하고 지시사항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리더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방법, 사회에 이바지할 방법, 단단한 발판을 만들 방법을 찾는다. 변화를 일으키고 모습을 드러내는 존경받을 기회 또한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사는 세상과 문화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바지하여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함께 만들었다. 이를 예술이라고 부르자.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일, 변화를 만드는 일 등의 행위가 예술이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인간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감정적인 행동이다. 현재 사람들이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그 어느 때보다 많다. 앞으로 나아갈 방법 또한 수없이 많고 세상에 이바지할 진정한 기회들도 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은 중요하다. 더불어 우리가 펼치는 예술도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예술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오면서 적어도 한 번은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있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적도 있다. 우리는 그런 예술을 다시 펼쳐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나는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관심을 쏟고 있는가? 이다. 소설가 존 가드너가 말한 것처럼
사회와 조직의 부활은 누군가 주의를 기울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자신을 벽에 건다는 것. 아스크다 아크맥. 터키의 아주 오래된 전통으로 걸어놓은 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터키에서는 동네 빵집에서 빵 한 덩어리를 사면서 다른 한 덩어리를 추가로 계산하면 빵집 주인이 손님에게 빵 한 덩어리를 포장해주고 나머지 한 덩어리는 벽에 붙은 고리에 걸어둔다. 터키에서 돈이 없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동네 빵집에 들러 벽에 걸린 빵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벽에 걸린 빵이 있다면 가게 주인은 빵을 나눠줄 것이고 덕분에 행인은 배고픔을 덜게 된다. 여기서 허기를 달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창의적인 일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은 문제를 풀고 있는 셈이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해낸 일을 마주하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자신을 벽에 거는 행동은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다. 우리의 통찰력과 사랑, 그리고 마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널리 퍼질수록 당신이 세상에 베푼 마음을 경험할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5. 나만의 프랙티스 찾기. 당신에게는 창의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영웅이 있는가? 사람들을 이끌고 무언가를 만들며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아마 댄서나 뮤지션, 인권 변호사 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어느 분야든지 두드러지는 이들이 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무언가를 만들며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리는 사람들이다. 다음의 사람들을 보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건축가 자하 하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조엘 스폴스키, 첼리스트 요요마, 현대 경영의 창시자 톰 피터스, 화가 프리다 칼로, 영화감독 뱅크시, 미국 전 연방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의학자 조너스 소크, 방글라데시 은행가 무하마드 유누스,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렌테 툰베리, 농구 감독 존 우든. 산 사람이든 고든이든 유명하든 아니든 우리 문화 전반에는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러한 예술가들이 경력을 쌓고 일하는 과정은 비슷하다. 만들어낸 결과물이나 처한 환경 및 활동 시기는 다를지라도 프랙티스는 같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들의 습관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아주 강력한 비결 같은 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야 할 일련의 단계를 소개하는 것보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더 도움될 것이다. 우리도 프랙티스를 활용할 수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완벽한 결과물을 얻고 싶은 바람에 뒤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사실들이다. 스킬은 탤런트와 다르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물도 좋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완벽주의는 완벽해지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과 행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만심은 자기 신뢰의 반대말이다. 태도가 곧 스킬이다. 슬럼프 같은 건 없다. 전문가는 작품의 의도를 담는다. 창의성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행위다. 리더는 가면을 쓰고 있다. 모든 비판의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비판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작품을 세상에 공개할 때 창의성이 발휘된다. 좋은 취향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열정은 선택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놀라운 사실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성공에는 비결이 있고 지켜야 할 규율이 있다는 이제까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예술가들은 그런 체제를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들은 지배적인 힘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우리가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6. 우리가 할 일은 공을 던지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수백 명에게 저글링하는 법을 가르쳤다. 저글링을 잘하려면 단 한 가지 간단한 통찰을 얻어야 한다.
공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글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건 항상 다음 공을 받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이다. 일단 떨어지는 공을 받으려고 달려가면 다음 공을 던지는 자세가 흐트러진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게 엉망이 된다. 우선 공 하나로 시작한다. 공을 잡으려고 달려들지 않는다. 던지고 떨어지고, 던지고 떨어지고, 던지고 떨어진다. 왼손으로 공을 20번 던지고 20번 떨어지는 모습을 매번 지켜본다. 그러고 나서 오른손으로 다시 공을 던지고 지켜본다. 던지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것을 충분히 잘하게 되면 받는 건 저절로 된다. 저글링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하나같이 공을 떨어뜨리는 부분이었다. 공을 던지고 나서 공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사람들은 가만히 한자리에 서서 지켜보는 것을 못 견뎌냈다. 공을 잡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데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시점에서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결과를 의식적으로 무시해야 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끈기 있게 버티면 그 과정은 금방 지나고 곧 추진력이 붙는다. 아마 15분쯤 지나면 던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 간단히 공 2개를 가지고 2번 던지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던지고 받고 받는다. 쉬운 일이다. 던져야 할 지점에서 던지는 연습을 거쳤고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3번째 공을 추가하는 일이다.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방법보다 늘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공을 던지는 것이다. 받는 건 저절로 된다. 7. 부엉이를 그리는 법. 아래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오래된 만화에 나오는 그림 그리기 방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타원 2개와 선 1개를 그린다. 부엉이를 그 위에 그린다. 이 그림이 웃음을 주는 건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원과 선은 누구나 그릴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부엉이를 그리는 법을 알지 못한다. 이 그림은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어려움을 피하려는 사람의 욕망을 잘 보여준다. 그림의 제목은 그리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약속하고 있다. 마치 인생처럼 말이다. 하지만 인생과 마찬가지로 이 그림 역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중요한 일은 늘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반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가야 할 길이 험하다는 사실, 그리고 시도하려는 일이 잘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만족감을 얻는다. 사용 설명서를 읽고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없다. 부엉이를 그리는 방법 역시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없다. 8. 뮤즈의 선물이 아니다. 무대 위에서든 컴퓨터 앞에서든 제가 이걸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에 사람들은 관심이 많다. 하지만 누군가는 대중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순간에 압도되어 당황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창의적으로 살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 기회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친다. 게다가 기회를 잡았을 때조차도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창의성을 마치 사라지기 쉬운 마법처럼 뮤즈가 준 선물처럼 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창의성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하늘의 부름이나 선택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기다리고 있어야 할 의무도 없다. 마법 같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 마법을 부려야 한다는 믿음 역시 필요치 않다. 우리는 선구적인 창작자들의 실행 과정을 본받으면 된다. 눈을 크게 뜨고 사회의 보탬이 되도록 나 자신과 실행 과정을 믿고 여정을 이어나가면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다. 창의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는 선택이지만 창의성에는 분명 전염성이 있어서 선택만 한다면 금세 퍼질 것이다. 9.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아니지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술이다. 탤런트와 스킬, 솜씨와 관점이 모여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우리가 나 자신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예술은 정답이 없는 곳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나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여정이다. 예술은 컴퓨터 키보드로, 그림을 그리는 붓으로, 아니면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프랙티스를 기꺼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술을 펼친다. 그렇다면 당신은 예술가인가? 그림을 그리거나 박물관에 전시될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예술가는 변화를 불러오는 사람이다. 잘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예술가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예술가가 된다. 리더로서, 코치로서, 기부자로서, 디자이너로서, 음악가로서, 기획자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예술이다.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쏟는다면 말이다. 전설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밀렌 글레이저가 말했다. 예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스스로 예술가라고 칭하기만 하면 되지만 사실 예술가는 극소수이다. 예술을 통해 세상이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일은 전문 분야에서 이루어내는 가장 큰 성과이다. 이것은 예술의 역할이 개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돕는 공동을 위한 것임이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 목소리를 계속 무시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10.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배품.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예술이라고 한다고 했다. 최선을 다해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은 예술이 될 기회를 얻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당장의 결과물을 생각하지 않고 여정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술을 펼쳐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입이 되어 있다. 우리는 탤런트가 충분히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탤런트가 부족한 건 괜찮다. 대신 스킬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일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각자 목소리를 높여왔는지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면 시작조차 말라는 충고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결과보다 그곳에 이르는 여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술이란 어떤 일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배품의 행위이다. 당신도 11. 예술가가 기분이 될 수 있다. 행동이 되지 않게. 워크샵 플랫폼 아킨보의 학장인 마리 샤우트에 따르면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가 많다고 한다. 특히 중요한 일과 관련된 감정은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행동이라면 늘 통제할 수 있다. 일이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의 기분에 따라 흘러가도록 둘 수 없다. 다만 행동에 전념하면 기분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프로세스를 신뢰하며 일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감정 또한 따라올 것이다. 유유한 삶을 살면서 대단한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사치이다. 12. 당신의 머릿속을 꽉 채운 이야기. 내 머릿속에는 한 구절이 있다. 매사가 땡땡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머릿속에도 있다. 그런 머릿속의 이야기는 우리의 행동을 끌어낸다. 흔히들 머릿속 이야기를 실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다. 생각 속 이야기는 자격이나 탤런트, 타령일 수도 있고 불평등이나 특권 타령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는 주로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낮추거나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유혹, 실패를 피하려는 마음 등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또 시작이군 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건 나 자신을 피해의식에 가두는 손쉬운 방법이다. 피해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일은 더 이상 당신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나설 차례가 아니라고, 나는 탤런트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그런 생각이 진실이 되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앞으로 나서서 일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누군가의 선택만을 받기를 기다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자라면서 겪은 양육 방식이었거나 일련의 사건으로 가지게 된 것일 수도 있다. 난로에 데인 적이 있다면 난로 근처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자신을 설득하게 된다.
결국 스스로 되뇌이는 이야기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바꾸고 싶다면 행동을 바꿔라. 어떻게 행동할지 정하면 머릿속 이야기도 자연스레 수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동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 13. 몰입의 순간. 누구나 몰입을 경험한 적이 있다.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 그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릴 지경이 된다. 몰입의 순간에는 생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라지고 머릿속 이야기들이 물러가며 속삭임이 잦아든다. 마침내 오직 하는 일에만 온전히 열중하게 된다. 장거리 하이킹이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몰입이 찾아온다.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예술을 펼칠 때 몰입의 순간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몰입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몰입의 순간이 자신을 선택해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황이 조건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몰입의 순간이 오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다. 만약 몰입이라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면 몰입의 순간을 과정 안에 넣으면 어떨까? 일부 창작자들은 백지 한 장을 도화선으로 사용한다. 피아노 건반에 계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회의에서 발표를 시작하는 순간 그런 기분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몰입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오히려 몰입의 순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모든 건 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을 신뢰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몰입의 순간이 오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일은 의지와 상관없이 늘 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몰입이 일어난다. 몰입이라는 건 일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징후지 일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아니다. 14. 당신의 목소리를 찾아야 할 때다. 우리는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방법은 있지만 정해진 단계는 없다. 전략은 있지만 전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과정은 있지만 항상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프랙티스를 활용한다면 언제나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앞서 어떤 시도가 성공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라. 손을 들고 남들보다 앞장서서 중요한 무언가를 만드는 창의적인 영웅을 반복해서 살펴보라. 그들이 했던 일에는 패턴이 있고 종종 다른 관점에서 움직였으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이 담겨 있다. 우리도 지금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숙명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일을 선택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좋아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15. 프로가 외우는 주문. 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는 다음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 열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럼 자연스레 이 질문도 따른다. 지금 하는 일에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자신을 믿기로 마음먹었다면 열정은 찾아올 것이다. 열정은 타고나는 게 아닌데다 한 가지에만 쏟아붓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영역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열정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기로 정한 일이다. 다만 그 일에 대해서 분석해볼 가치는 있다. 소명을 찾는다라는 목표를 세운다면 그 뒤에 모험을 숨기기 너무 좋기 때문이다. 잘 되지 않을지도 모를 일에 누가 에너지를 쏟고 싶겠는가? 그 일을 위해 숙명적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기 전에 누가 그 여정에 힘을 쏟고 싶겠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힘든 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은 소명이 된다. 과정을 믿어야만 비로소 열정이 생긴다.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건 아마추어들을 위한 말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라는 건 프로가 외우는 주문이다. 16. 반복을 받아들여라. 우리는 결과물을 중시하는 문화에 살고 있다. 배관공은 고치는 과정에 들인 노력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물이 새던 수도를 고쳐야만 한 일을 인정받는다. 장기간에 걸쳐 직원을 대하는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당 순이익이다. 단기적인 결과물에 집중한다는 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야 좋은 책이라고 판단하고 쇼 프로그램에 우승해야 잘하는 가수라고 생각하며 경기에서 트로피를 받아야 훌륭한 운동선수라고 본다는 뜻이다.
대부분이 결과에 집착하는데 사실 그 결과물이란 과정을 따른 것이다. 올바른 과정을 정한 다음 그 시간을 들여 반복하면 좋은 결과물로 이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오직 결과물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일은 지루해지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 하거나 이기적인 선택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과정에 눈을 감게 되고 너무 이른 단계에 포기하기 쉽다. 반면 놀라운 성취를 얻기 위해 실천하는 프랙티스는 꾸준히 이루어진다. 과정에 품을 들이는 일로서 단순히 목록에 있는 다음 목표를 이루고자 집중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일한다. 하지만 일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즉각적인 결과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프랙티스는 엉망이 될 것이다. 과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야말로 우주가 나를 선택하는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는 복권당첨식의 마음가짐을 대체할 유일한 방법이다. 반복을 받아들여라. 반복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평생 이어진 세뇌로 인해 사람들은 일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로 말하며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성공 비결을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묻어둔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두고 자신은 독창적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방법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되는다. 내가 이야기하는 프랙티스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에서 시작한다. 여기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과정을 수립하고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맥북의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한 수잔 케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심한다고 해서 걸작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운이 좋다면 우리가 만든 작품을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알지 모르겠지만 수잔의 말은 사실이다. 17. 세상에서 가장 나쁜 상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상사 밑에서 일하는 건지도 모른다. 당신의 상사는 얼간이일 수도 있다. 당신이 이룬 결과를 전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괜찮은 클라이언트를 데려오지 못해 쓸데없는 일을 계속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아니면 업무에 쏟은 모든 통찰력과 관심, 열정에 맞는 보상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타당한 이유 없이 한밤중에 사람을 깨울 수도 있다. 업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더하게 만들 심산으로 잠든 직원을 깨우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능력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누군가를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상사는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상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좋은 상사라면 직원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면서도 실패했을 때는 쉴 수 있는 틈을 준다. 우리에게 필요한 상사는 부지런하면서도 참을성 있는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를 신뢰해주는 상사가 필요하다. 나는 이따금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곤 한다. 당신을 믿으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라고 말이다. 당신 자신이란 누구인가? 믿음을 주고 믿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정에 있는 동안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믿어주는 상사이다.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매번 외부의 확인을 받으려 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상사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사에게, 즉 나 자신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바라봐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를 대처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절대 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일의 과정을 믿으며 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믿어야 할 때다. 18. 좋은 결정 대 좋은 결과물. 월드 시리즈 포커 챔피언인 애니 듀크는 좋은 결정과 좋은 결과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 좋은 결정이란 모든 선택지와 확률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타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건 숨은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운에 따르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좋은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좋은 결정과 앞으로 일어날 일은 별개의 문제이다. 당신이 미국을 횡단하려고 한다면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미국 북서북 쪽에 있는 리노가 목적지라면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 것이다. 설사 리노행 비행기를 탔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생전에 리노로 가는 방편을 비행기로 택한 것은 나쁜 결정이었던 것은 아니다. 타인을 위해 창의성을 발휘하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다. 특정 작업이 반향을 얻지 못했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이 들지 않았더라도 작업의 과정은 훌륭했을 수도 있다. 그건 우리가 찾는 바와 창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물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일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19. 의도가 프랙티스의 핵심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아닐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사회에 이바지할 일을 찾기 위해서 말이다. 이러한 여정을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작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잘 될 거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사실 우리가 하려는 일의 대부분은 잘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도, 즉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 중요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생각, 바로 이런 의도들이 실천 습관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20. 결과에 대한 보장. 프랙티스는 결과물의 성공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게 함정이다. 결과를 보장하려면 산업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이미 검증된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무용한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아무나 고용하면 된다. 결정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자신이 그 일을 더 잘하도록 쏟을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다.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찾는 건 해답이 없을 일일 뿐더러 찾는다고 한들 아무 소득도 없으면 가능성을 여는 게 아니라 끝내버리는 일이다. 영국의 록그룹 블랙 사바스의 드럼 연주자였던 빌 워드가 그들의 첫 히트곡에 관한 이야기한 것이 생각이 난다. 저는 그 곡의 흥행에 실패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곡 자체는 매우 뛰어나다고 생각했죠. 21. 가면을 쓴 기분. 적어도 나는 일을 최고로 잘했을 때 이런 기분이 든다. 1978년 심리학자 폴린 클래스와 수잔 임스가 가면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붙이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그런 증상을 겪어왔다. 가면 증후군은 우리 머릿속의 소리이다. 우리에게는 손을 들 일도 물속으로 뛰어들 일도 무대 위에 설 일도 없다는 걸 명심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 말이다. 나도 종종 가면을 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건 내가 하는 최고의 일은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인구의 40%가 혁신, 원활한 소통, 그리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들은 가면을 쓴 것 같다는 생각에 매일 노출된다.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겠는가? 설명서가 있거나 효과가 입증된 세계 최고의 성과 창출 운영 방식 같은 건 당연히 없다. 혁신의 본질은 마치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멋진 일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일이 잘 될 것처럼 행동하고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를 내는데 불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22.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 가면 증후군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과정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자신감은 과정을 신뢰하는 것과 다르다. 이건 결과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드는 감정이다. 1970년대 미식축구 선조 조 네이머스는 뉴욕 체스팀을 슈퍼볼 우승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장하며 언론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프로 선수들은 누구나 자신감에 차 있지만 절반 이상이 경기에서 패배한다. 모든 경기, 모든 토너먼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지만 지는 선수가 나온다. 일어나는 사건을 통제하려면 심적 고통과 좌절이 따른다. 그보다 더 최악인 건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를 보장받아야 한다면 절대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신감을 대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과정을 믿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마음으로 일하며 어떤 결과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다. 하지만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마음으로 쓴 가면이다. 가면 증후군을 앓는다는 건 우리가 혁신하고 있고 사람들을 이끌고 있으며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23. 일단 시작하라. 정체성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며 습관은 실천 습관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프랙티스는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전에 우선 작가가 되어야 한다. 인정받는 기업가가 되기 전에 일단 무언가를 이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땡땡땡이지만 사람들이 아직 모를 뿐입니다. 라는 말과 저는 땡땡땡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게 그렇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소리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지는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지금 있는 곳이다. 전략 전문가인 이모겐 로이는 효과적인 목표란 최종 결과에 바탕을 두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효과적인 목표는 결과물보다는 과정에 노력을 쏟는 것이다. 노력은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력을 기울일 단 하나의 방법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24. 불편은 패턴을 보여준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쉽게 설명하지 못한다. 저는 약 183cm입니다. 라는 말은 맞는 대답이 아니다. 키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저는 요리사입니다. 라는 대답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우리는 리더나 작가와 같은 역할이 타고난 권리이며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나 혹은 아닌 것으로 믿도록 강요되어 있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하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어라. 작가가 되고 싶다면 글을 써라. 저는 땡땡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 각자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간단하다는 걸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하거나 회의적으로 느껴진다. 프랙티스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생 주어진 대로 살다가 새로운 리듬과 원칙을 따르고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하려 한다면 이는 쉽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다. 물론 그러한 불편은 좋은 신호이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5. 그는 천재가 아니었다. 드루 데르나비치는 업계 최정상에 있는 만화가이다. 그는 잡지 뉴요커에 그 누구보다 많은 만화를 실었다. 꿈의 직업이 아닌가?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몇 분 동안 웃긴 이야기를 떠올린 다음 스케치해서 돈을 번다. 분명 재미있기만 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 일은 진짜 탤런트가 있는 사람, 천재,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드루 데르나비치가 자신의 책상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큰 화제가 되었다. 그는 천재가 아니었다. 그저 우리보다 종이가 더 많았을 뿐이다. 당신이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작품을 거절당하게 될까? 반면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는 법을 터득하기까지는 그저 그런 만화를 얼마나 많이 그려야 할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26. 중요한 건 우리가 결심했다는 것이다.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오른 드럼 연주자이자 데이브 그롤이 말했다. 미 힙합계의 전설 닥터 드레, R.E.M의 리드 보컬리스트 마이클 스타이프, 잭 브라운 밴드 보컬 잭 브라운. 이들을 보면 아마 공통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각자 매우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모두 10에서 13세의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었죠. 음악적 스킬을 10대에 발전시켰다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그들이 어릴 적 음악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린 시절 거울을 볼 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음악가로, 예술가로 그 여정에 전념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10대라는 것에 무슨 마법 같은 건 없다. 다만 이미 발전시켜온 정체성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쉽다. 예술가가 되기로 언제 결심했는지는 프랙티스를 따르는 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가 결심하는 데 있다. 27. 그냥 하면 된다. 아티스트 웨이의 저자 줄리아 캐러먼이 소개한 모닝 페이지라는 습관은 내면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뮤즈나 신비로운 마법이 힘이 아닌 그저 우리가 선택한 정체성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매일 무언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창의적인 사람이다. 하기로 정한 일을 실행하고 예술가가 되어라. 계획하지 말고 그냥 예술가가 되면 된다. 예술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정체성을 찾는 방법이다. 글쓰기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만능 해결책이다. 화가, 기업가, 상담가, 서커스, 배우 등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 그러한 글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과 세상을 바꿀 방법을 적은 영구적인 기록이다. 글은 혼자 쓸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절대 보지 않을 노트에 쓰면 된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글을 쓴다면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 앞에 공개되면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블로그에 매일 글을 올려보아라. 블로그는 사용하기에도 쉽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당신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세상에 알리기 전에 당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줄 것이다. 작가는 글을 쓰고 육상 선수는 달리기를 한다. 당신도 당신의 일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라. 28. 비밀이 아니라 프랙티스다. 테이블 마술이나 최면 같은 심리 마술이 성공하는 건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건 마술사가 쓰는 속임수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긴장감 도는 상황과 불가능한 일은 절대 일어날 리 없다는 자신감이 결합한다. 바로 그렇게 마술이 성공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하지만 그런 의구심은 버려야 한다. 일단 방법을 알고 나면 모든 긴장감이 즉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예술을 평가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우주와 교감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예술적 영감을 주는 뮤즈가 창의적인 사람에게 아껴둔 진실을 속삭여준다고 말이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남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면 경외감을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나는 창의적인 과정에 관한 글을 쓰는 걸 아주 좋아한다. 다만 그게 예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존재하는 비밀은 아니다. 예술에는 비밀이라 할 것도 없다. 자신을 믿고 할 일을 시작하는 실천 습관만 있을 뿐이다. 29. 물고기를 잡지 않는 낚시. 내 친구 알란과 빌이 와이오밍주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는데 행사 세 번째 날에는 참석자 모두가 새벽 5시에 일어나 플라잉 낚시 강습을 받아야 했다. 경험 삼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실제로 물고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잡은 뒤에 놓아준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낚시 강사가 내 낚싯대를 설치해줄 때 낚싯바늘 없이 미끼만 달아달라고 부탁했다. 강사는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긴 했지만 낚시 도구함에서 미끼만 찾아 그렇게 달아주었다. 다음 몇 시간의 경험은 특별했다. 특히 나는 물고기를 낚을 일은 없다는 걸 알고서 더욱 그러했다. 반면 내 친구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들은 물고기가 어떻게든 낚싯바늘을 물기 간절히 바라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나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물고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낚시 습관 자체를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다. 낚싯대를 던질 때의 리듬이나 자세 같은 낚시 속의 물리학에만 집중했다. 전문 낚시꾼이 되면 물고기를 낚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매일 낚시하러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건 낚시 습관을 기르는 일에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이처럼 습관을 바르게 잡는다면 그 노력으로 시장의 문이 열 수 있을 것이다. 조각가이자 작가인 엘리자베스 킹은 의욕이 떨어졌을 때 우리를 구해주는 건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낚시에도 적용된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빨리 잡을 손쉬운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낚시 습관을 기르는 일에는 소홀하게 된다. 따라서 프랙티스에 노력을 기울여 할 일을 하게 될 때까지는 판단을 제쳐두는 것이 현명하다. 30.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완벽할 때는 없다.
예기치 않게 주변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흔들린다. 특히 심술궂은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나는 거부당했어. 사실 이런 상황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의욕이 떨어진다. 모든 관계를 끊고 주저하거나 그저 포기하고 싶다. 바로 그러할 때 프랙티스가 우리를 구해준다. 그 패턴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은 그것뿐이기도 하다. 31.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를 만드는 법. 중국의 단양 쿤산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교로 그 길이가 164km에 달한다. 한편 보시댕 대교 또한 길기로 유명한데 그 길이는 겨우 518m 정도로 단양 쿤산 대교에 비하면 약 500분의 1 수준이다. 두 다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보시댕 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지간 다리이다. 다만 위치한 곳의 강물이 너무 깊어 지지점을 더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번의 강을 가르지도록 세워야 했다. 반면 단양 쿤산대교에는 수천 개의 지간이 있다. 하나가 아닌 여러 다리가 연이어진 셈이다. 성공한 창작자의 경력은 모두 이와 비슷한 프랙티스에서 비롯된다. 작은 다리가 이어져 하나의 큰 다리가 되는 것처럼 실천 습관의 패턴 또한 그렇다. 물론 각 다리를 세울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뜻을 꺾을 만큼 커다란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순간의 기적이 아닌 습관을 들이는 데 필요한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끝.